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410 우리가 6쪽이 되겠죠. 자, 이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르는 우리가 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인데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출제를 했었죠. 자, 이 토지의 이 취득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 개발의 유형을 묻는 건데, 자, 우선 작년 시험에는 이 환지 방식을 또 출제를 했었죠. 환지. 자, 환지 방식 출제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용 또는 매수 방식 또 중요하죠. 자, 그리고 혼합 30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던 우리가 혼합 또는 혼용 방식. 자, 이 세 가지를 좀 우리가 주의해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특히 환지 방식과 이 수용 방식은 이 비교하는 문제를 좀 주의를 좀 해두셔야겠네요.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이 공공시설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며 택지 개발 사업에 주로 활용되는 방식이다. 자, 사업 후에 이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거죠. 되돌려주는 거, 재분배입니다. 자, 여러분 주의해야 할 건 매각이 아니라, 환지는 매각이 아니라 재분배해준다. 재분배해주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개발 사업 시에 이 사업 재원으로 확보해 놓은 토지를 채비지라고 하는데, 자, 1번 환지 방식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21번 문제로 갑니다. 자, 택지 개발 방식 중 이 환지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사업자로서는 상대적으로 사업 시행이 간단하고 용이하다니까 틀렸죠. 이 우리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이 오히려 장기간 우리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억은 틀린 지문이죠. 자, 기억은 틀렸고, 개발 이익은 토지 소유자, 사업자 등에 향유한다. 너는 맞는 지문. 디귿,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고 토지 소유자의 저항이 심할 수 있다. 이것은 수용 방식의 단점이죠. 환지 방식에 관한 설명이 아니에요. 다 틀린 지문이고, 네 번째, 감보된 토지는 새로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용지로 사용되고 나머지 우리가 채비지는 환지를 한다 얘기죠. 환지가 아니라 매각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 네 번째 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환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거 문제점이고, 혼용 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방식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니은 우리의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정답이죠. 자, 이런 박스의 형태의 문제 상당히 중요한데 잘 확인을 좀 우선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로 갑니다. 이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부동산 개발 방식은 우리 개발 주체에 따라서 공영 개발 그리고 민간 개발로 크게 우리는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 이 공영 개발 방식은 외부 효과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실패를 보전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을 통해서 토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했을 때, 여러분 쉼표 뒤에는요 우리는 장점이고 쉼표 앞에는 우리가 공영 개발의 의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등가 교환 방식을 이제 묻는 내용인데, 자, 이 민간 우리가 개발 방식을 보면은 이 개발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미래에 불확실성, 위험도가 높은 사업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이 지주 공동 사업에 있어서 시험 문제 또 우선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가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이 등가 교환 방식이 우선 시험 문제를 자주
출제를 하는 부분이죠. 공사비를 건축 면적의 일부인 대물로 우리가 변제하는 방식이죠. 자, 이 등가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 2번이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건물을 건축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서 각각 토지 건물의 지분을 갖는 방식이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죠. 이 토지 소유자는 이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는데 이 사업비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데 뭐가 없냐면요, 공사비가 없는 거예요. 공사비. 그래서 공사비를 우리가 투입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공사비 건축 자금을 투입을 하는 거죠. 공사비 건축 자금을 개발업자가 투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고, 자, 3번 사업 수탁 방식인 경우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지며 개발 지분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한다 하니까 틀린 또 우리가 지문인데, 자, 우선은 사업 위탁경, 여러분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개발 사업을 위탁 대행을 하죠. 그럼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 대행에 따르는 수수료를 우리가 취하는 방식이 이 사업 위탁형이죠. 이 사업 위탁형을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해요. 사업 위탁형을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토지 우리가 토지 소유 주체는 토지 소유자다. 자, 토지 소유 주체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은 끝까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된다. 자, 개발 사업은 끝까지 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된다. 자,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개발업자는 개발사업 대행에 따르는 수수료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개발 지분은 100%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 자, 개발 지분은 100%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자, 그래서 3번 틀린 지문이죠. 토지 소유자에게 100% 귀속이 됩니다. 4번 토지 신탁 방식인 경우 토지 소유권이, 자, 밑줄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에 이전되면, 이게 또 포인트죠. 항상 신탁은 이전된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또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와의 약정에 의해서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이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달하는 방식이죠. 자, 여러분이 또 시험 문제 우리 자주 출제가 되는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죠. 자, 토지 소유자를 우리는 위탁자라고 해요. 토지 소유자는 위탁자가 어떻게 돼요? 신탁회사의 약정에서 토지를 신탁을 하죠. 자, 이 신탁회사는 수탁자죠. 네,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을 하죠. 이때 중요한 것은 항상 형식상, 법률지죠. 형식상,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을 해요. 자, 이전을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 주체는 누구냐면은 신탁회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이 개발업자인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되죠. 또 우리 신탁회사
개발업자. 개발업자는 뭐 개발회사일 수도 있고, 니치 회사일 수도 있고, 건설회사일 수도 있고, 신탁회사일 수도 있는데, 신탁회사는 개발업자죠.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된다는 점.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파산을 하더라도 신탁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자금 조달이나 이 기술 보완 등을 위해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때 참여 회사 중에 하나가 대표 회사가 되거나 참여 회사들이 별도의 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죠. 자, 이런 우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이 기본적 개념이 우리가 포인트를 잘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고, 자, 23번 문제로 갑니다. 자,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체 개발 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 그것은 지주공동사업의 장점이지 자체 개발 사업은 아니죠. 이 개발 사업의 규모가 작거나 위험이 낮은 곳에 우리는 본인이 직접 개발하는 겁니다. 1번 정답, 틀린 지문이죠. 2번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출자 회사 간에 우리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를 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 개념이 나와 있죠. 자, 지주 공동 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의 노하우를 제공해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의 개발이죠. 토지 신탁형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 관리, 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우리가 주는 방식의 개발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지문이 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21페이지로 갑니다. 25번 문제로 갑니다.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건 장점이죠. 왜냐하면은 사업 시행의 주체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 개발 사업의 위험이 높을 수 있어서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이것은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을 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 비율에 따라 나눈다면 이건 등가 교환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건축물을 우리는 건축물을 토지 소유자에 있어서의 토지 가격과 우리는 공사비 비율에 기초해서 우리 지분을 나눠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여도에 따라 우리는 지분을 나누어 갖는 거예요. 지분을 나누어 갖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2번 맞고 3번 토지 신탁 방식과 이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 여러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신탁 방식이고 사업 수탁 방식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업 주체, 여러분 사업 시행의 주체는 우리는 사업 위탁형, 사업 시행에 있어서의 주체는 사업 위탁형일 때는 개발업자가
이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겠고, 또 신탁 방식도 사업 시행의 주체, 이 사업 시행의 주체도 누구냐 하면은 이 신탁 회사인 이 개발업자인 신탁 회사가 되고,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우리는 신탁 회사가 우리가 조달한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3번 틀린 질문 정답이 되겠고,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자금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 해당되죠.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지급은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을 한다면은 이것은 분양금을 공사비로 지급하는 방식이죠. 이 분양금을 우리가 공사비로 우리 지급하는 방식이 됩니다. 또 조합 아파트 개발에 있어서 많이 행하는 투자자 모집형이죠. 자금 조달 주체는 우리가 투자자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7번 422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이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 관계에 우리가 특별한 신임에 의한 법률 관계가 이루어지죠. 1번 신탁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2번 부동산 신탁의 수익자란 이 신탁 행위에 따라 신탁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하고, 이 수익자는 수익증권 소유자가 될 수도 있지만 수익자가 지정한 제3자, 여러분 위탁자, 토지 소유자인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탁계약은 수익자와 위탁자가 아니라 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체결되고, 투자자는 이 위탁자가 아니죠. 수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우리가 매입을 함으로써 수익자가 되어 운용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이 정답이죠. 이 수익증권은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자, 수탁자는 자산 운용을 담당하는 신탁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4번 우리가 정답이 우선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개발업 개념이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합니다. 자,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2번 맞고, 이 시장성의 네모, 시장성의 포인트죠. 향후 개발될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시장 상황에서 자, 밑줄은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 분석, 하여튼 매매, 임대될 수 있는 이런 용어가 나오면은 시장성 분석이죠. 그래서 출제를 또 많이 하는 용어입니다. 자, 토지 신탁 방식은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에 분양 또는 임대하여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개발이죠. 자,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준공은 뭐라고 하죠? 비. 준공은 비. 동시에 공공의 귀속. 귀속은 트랜스퍼. T는 공공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서 귀속시키는 트랜스퍼. 그리고 운영권을 민간은 가진다. 공공은 그 시설 임차. 임차는 뭐죠? 리스. 임차, 리스. 그래서 우리는 BTL 방식, BTO가 아니죠. 따라서 5번 지문이 정답인데 5번은 작년에도 우선 출제를 했죠. 자, 29번 문제 갑니다. 시설을 준공했어요. 자, 시설을 준공한 후에 소유권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 귀속은 뭐죠? T. 귀속은 T.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시설의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수익을 획득하는 방식, BTO죠. O는 operate,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직접 시설을 운영을 하는 거죠. 자,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도로, 철도, 터널, 항만 등이 있으며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어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 사업 방식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BTO입니다. 자, BTO 2번 정답이죠. 자, 그리고 30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 민간 사업자가 기숙사를 개발하여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켰다. 소유권을. 민간 사업자는 30년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갖고 공공은 그 시설 임차, 리스,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 BTL 방식이죠. 기숙사, 군인 아파트, 학교 건물 뭐 이런 시설에 주로 활용되고 있죠. BTL 방식입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죠. 자, 31번 문제로 갑니다. 자, 민간 개발 사업의 추진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내용이죠. 자,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BTO 방식을 의미하죠. 1번은. 2번,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그럼 BT가 나오고 이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빌린다. 임차, 리스죠. BTL 방식을 얘기하겠고, 3번은 준공 후에 소유권이 일정 기간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을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 소유권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는 방식, BOT. 순서대로 가면 되죠. BOT 방식. 자, BT, 지금 초등학교 교사는 BTL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신축 사업이라든지 문화시설, 이것은 BTL. 4번 정답. BTL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를 직접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죠. 학교 건물이라든지 기숙사, 군인 아파트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개발권, 우리 여러분이 요 두 개를 이용해서 문제 출제할 수 있고 요 자체에서 또 출제할 수 있는데 원래 요 뒤에 있는 요 내용을 좀 또 활용을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발권 양도제도 TDR이 나오죠.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죠. 자, 토지 이용 규제가 아주 심한 지역에 있어서 우리는 보전 지역, 규제 지역이 있고 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때 요 보전, 규제 지역은 말 그대로 보전을 해야 되니까 개발을 못 하죠. 그래서 이 보전 지역에 있어서의 토지 소유자는 이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는다.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겠고, 이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이 개발로 인해서 또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이익을 얻기 때문에 양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에 뭐가 발생하죠?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죠. 자, 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한 제도가 바로 우리는 TDR이다. 자,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 그러면은 이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 소유권과 개발권을 뭐한다? 분리한다. 네? 이 분리를 해서 이 개발권은 필요가 없죠. 자, 이 개발권은 여기에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을 통해서 이 개발권을 개발지역, 법적으로 허용되는 용적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 양도함으로써 우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는 제도를 TDR입니다. 자, 1번 이 제도는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하되 개발권 상실로 인한 우발 손실을 공적 자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보상하는데 그 목적, 공적 자금을 통해서 해서 틀린 지문. 자, 공중권의 임대차가 아니라 개발권을 양도하는 제도고요. 토지 개발에 있어서 TDR 제도는 일종의 사적인 공중권을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3번 정답이고, 개발지역의 고지가와 공적 규제 완화가 아니라 이 개발지역에서는 지가가 높아야죠. 고지가와 이 개발에 따르는 토지용 밀도, 용적률이죠. 이 토지 이용 밀도 같은 용적률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해야 돼요. 강화를 해야 이전 가능한 개발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전 가능한 개발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규제를 뭐한다? 완화가 아니라 강화죠. 틀린 지문이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토지 이용의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고, 이 개발권을 국가가 미리 매입을 하는 개발권 선매 제도가 있고 이 개발권 허가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의 단점, 이 개발권을 우리가 국가의 귀속, 선매, 미리 매입을 하는데 국가가 돈을 지불해야 되죠. 그런 단점을 보완하죠. 단점을 보완해서 국가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개발지역 토지 소유자가 돈을 지불하는 이 단점을 보완한 게 바로 TDR이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정답이 되겠죠. 자, 33번 문제로 갑니다. 양도 가능 개발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 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전 지역 토지 소유자들에게 발생하는 상대적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 맞습니다. 보전 지역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우발적인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 소유자들의 우발적인 이익으로 보상을 해줘야겠죠. 우발적 보상으로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의 요걸 추구하려는 제도를 말하죠. 양도 가능 개발권은 보전 지역에 소재한 토지 소유권 중 이 개발이 규제된 공중공간에 대한 일종의 개발권, 그래서 사적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제도라 이런 얘기죠. 자, 개발지역 소유자들은 양도 가능한 개발권을 구입을 함으로써 자신의 토지에 허용된 용적률의 100%에 해당하는 공간, 여러분 자신의 허용된, 법적으로 허용된 용적률 이상 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몇 번? 4번 우리가 정답이 되겠고,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양도 가능 개발권의 가격 평가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TDR 관련해서 우리가 개념이 또 정책 이론에서 또 자주 출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428쪽으로 가겠습니다. 34번 문제가 되겠죠.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관리와 관련된 전문 자격 제도로서 주택관리사 제도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는 일반적으로 소유주에게 해당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간접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오피스 빌딩의 관리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 위탁하는 경향이 있죠. 자,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투자 의사결정은 부동산 관리 업무 중 시설 관리가 아니라 리모델링 결정, 재개발 결정, 재투자 결정, 이것은 자산 관리에 속하죠. 부동산 관리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이 자산 관리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예, 자산 관리도 있고 시설 관리도 있는데 자산 관리에 대한 내용이죠. 4번 정답이죠. 자, 5번 도시화, 건축 기술이 발전, 우리 건물이 고층화됨에 따라 대량의 임차인이 발생함으로써 부재 소유자의 요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3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튼 것은 부동산 관리는 물리 기능은 기술적 측면, 또 경제 법률 등을 포함하는 복합 개념이죠. 그래서 이 복합 개념적인 관리. 자, 복합 이 개념적인 관리로서 이 기술적 관리, 또 시험 지문에 보시면 이 기술적이 좀 제일 많이 지문에 출제를 하고 있죠. 이 기술적 측면의 관리,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관리, 법률적 측면의 관리,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하여튼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나오면 복합 개념이죠. 복합 개념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1번 맞고 2번 직접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하니까 틀렸죠. 관리 업무에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가 나타날 수 있고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높아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번 틀렸고 3번 간접 위탁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을 우리가 재고, 높일 수 있는 반면 이건 장점이죠. 기밀 유지에 있어서 직접 관리 방식보다 불리하다. 뒤에는 뭐죠? 단점이 되겠죠. 뒤에는 단점. 자, 혼합 관리 방식은 직접 관리와 간접 관리를 병용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서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혼합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건 장점. 뒤에 위탁 관리 편의 또한 이용할 수 있다. 5번은 혼합 관리의 장점이죠. 자, 관리 주치에 따른 관리 방식에서 올해 또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 4년 동안 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다. 자, 자가 관리를 우리 뭐라고 하죠? 직접 관리, 또 자치 관리, 또 자기라고도 또 출제를 많이 하죠. 자기 관리라고도 또 해. 자, 위탁 관리는 직접에 대해서 간접 관리, 또 간접 관리면서 전문 관리, 외주 관리라고 하죠. 자, 혼합 관리. 특히 우리 시험 문제는 장단점에서 출제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장단점.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 시험 문제는 이 세 가지 방식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우선 정답을 많이 묻는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올해 중요합니다. 자, 3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자산 관리는 부동산 자산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관리하는 자산 부채 종합 관리, 자산 관리 내용이죠. 1번 맞고 2번 이 시설 사용자나 사용과 관련한 다른 부문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기술적 측면을 중시하는 부동산 관리는 재산 관리가 아니라 뭐죠? 시설 관리, 재산 관리가 아니라 시설 관리에 대한 설명. 2번 정답. 대상 건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해 수리 및 점검을 하는 등의 관리는 이 기술적 측면에서 이 기술적 측면의 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위탁 관리 방식은 전문업자를 이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편리하며 전문화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밀 유지 측면에서는 자가 관리가 유리하죠.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양호하고 위탁 관리는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5번 맞는 질문인데 5번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죠. 자, 37번 관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기 관리 방식은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서 단독주택이나 소형 빌딩과 같은 소규모 부동산에 주로 적용하면서 가장 오래된 정통적인 관리 방식에 속합니다. 위탁 관리 방식은 부동산 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해 부동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형 건물 관리에 유용한 그러한 방식이고, 혼합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 모두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위탁한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는 부분 위탁이다.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다. 부분 위탁. 4번 자기 관리 방식은 전문성 결여의 가능성이 높으나, 요거는 단점이죠. 신속하고 종합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하다. 뒤에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위탁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을 최고 높일 수 있다. 요건 장점이고, 기밀 유지 장점은 아니죠. 기밀 유지, 위탁 관리는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기본적 개념 잘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39번 문제로 갑니다. 430페이지 38, 9번이 비슷한데 39번 문제로 관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기 관리 방식은 일반적으로 소유자의 지시와 통제의 권한이 강하다. 장점이죠. 위탁 관리 방식은 부동산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행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높고 성실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합 관리 방식은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를 이행하는 과도기적 조치로 적합하다. 여러분, 혼합 관리는 과도기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 관리 방식에 있어서 소유자가 전문적인 관리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효율적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혼합 관리 방식에 있어서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 소재단 구분이 명확. 책임 소재단 구분이 명확. 밑줄. 여기서 정답 질문을 또 많이 묻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혼합 관리의 단점은 관리상의 운영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걸 꼭 또 기억을 좀 우선 해 두셔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하여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된 것. 자, 외주 관리, 에너지 관리, 방범 방제 등의 보안 관리, 설비 운전 보수, 건물의 청소 관리는 여기에 속하는 것. 시설 관리, 부동산에 관한 각종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형태의 이 소극적 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시설 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 개념 우선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시설 관리, 자산 관리 우리가 내용 있죠. 이거 언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매각할 것이냐, 투자에 따른 위험 관리,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관리,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자금 조달 업무 관리, 재개발, 재투자, 리모델링 결정은 자산 관리의 내용에 속한다는 것. 또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433페이지에 이 비율 임대차 관련한 계산 문제 하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